안녕하세요. 장사 배우는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하면요, 배달 매장 운영 시에 메뉴 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해서 배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배달 어플을 활용했을 때 메뉴 구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달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메뉴 종류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식, 한식, 찜탕, 야식, 치킨, 피자, 중식, 족발, 보쌈, 이런 1인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메뉴로는 노출이 제한적이다. 즉 찜닭은 찜탕 카테고리, 한식 카테고리 두 군데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찜탕이나 한식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족발집도 보이고 찜닭집도 보이고 포차도 보이고 닭발집도 보이고 해서 서로 간에 그 경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술 한잔을 먹는다고 쳤을 때 족발집도 갈 수가 있고 닭발집도 갈 수가 있잖아요. 족발집에서도 술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되는데, 배달 플랫폼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노출이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아이템으로만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서 상위 랭킹을 달았다고 해도 노력 대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테고리가 없고 통합이라면, 찜탕에서 1등을 했다라면 모든 걸 통합했을 때 그 위에 포지션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좀 음식점을 찾는 게 좀 어려웠겠지만, 두 번째는 장사하는 시간입니다. 찜닭을 예를 또 들자면, 찜닭은 주로 식사 시간에 많이 이제 몰리는 메뉴인데요, 점심 시간 혹은 저녁 시간에 집중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 시간 혹은 야간까지 오더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제가 100만원 매출을 했다라고 봤을 때, 하나의 아이템으로만 했을 때 오후 12시, 11시부터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식사 타임 장사를 집중적으로 했다라면, 식사 시간 그 타임에만 집중적으로 100만원을 올린 것과 하나 메뉴를 빼면서 100만원 올린 거는 그 노동력과 피로도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거는 특정 시간에 몰리고 그 다음부터는 놀기만 하는 그런 장사보다는, 결국 그게 다 인건비로 빠지는 거니까요, 모든 시간 내에 알차게 혹은 너무 시간이 집중돼서 장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메뉴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 전문점 혹은 하나 단일 메뉴를 하시던 분들이 샵인샵 문의를 많이 주셔서 샵인샵을 많이 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뉴 구성 자체가 식사 시간에만 몰리거나 야식으로만 몰리거나 하는 메뉴로만 가지고 있다라면 별반 차이가 없겠죠. 이런 것을 일컬어 메뉴끼리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가스를 넣고 찜닭을 넣었다 한다면 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식사 때에 몰려 있는데, 하나를 하는 거나 두 개를 하는 거나 매출은 별반 차이가 없고 재료 소진만 더 힘들고 또 물류 발주하는 채널이 틀리기 때문에 더 피로도만 쌓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메뉴를 두고 싶어서 4-5가지의 브랜드들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신다면 이거 역시 쉬운 게 아닌데요. 이유가 뭐냐면 5개 브랜드를 한다면 발주 채널이 다 5개가 된다는 뜻이고, 식자재 사용이 교차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반적인 이 총체적인 메뉴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가야 할 파트너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떡볶이, 찜닭, 그리고 치킨 브랜드를 각각 샵인샵으로 입점해서 운영을 한다면 찜닭이랑 치킨을 같이 이렇게 팔 수 있는 메뉴도 늘 수가 있고, 치킨이랑 떡볶이를 같이 팔 수 있는 메뉴 혹은 찜닭이랑 떡볶이를 같이 팔 수 있는 메뉴를 늘면 좋겠지만,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메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샵인샵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5개 브랜드 중에 1개 브랜드가 매출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식자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의 버려지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오래오래 그냥 처박혀 있다라고 하죠. 계륵처럼 버릴 수도 없고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냉장고 안을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죠.
결국엔 솔루션, 해답이 뭐냐면 모든 메뉴가 서로가 싸우지 않는 시간대에 팔릴 수 있는 메뉴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메뉴들이 식자재가 교집합이 사용됨으로써 어떤 하나의 메뉴가 혹은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매출이 저조하다면 다른 브랜드에 힘을 실어서 그 재료를 같이 소진하고 또 한 개의 채널로서 발주를 함으로써 각각의 발주 채널을 쓰는 그런 피로도를 절감시켜야 합니다. 그 모든 메뉴가 또 서로가 콜라보가 되면서 이 전반적인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략적으로 풀어가야 할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음식은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요. 내가 닭 요리를 한다면 AI 파동이 올 수가 있고요. 뭐 국내산 닭을 쓴다고 하지 않더라도 닭 매출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뭐 달걀 이런 것들도, 혹은 일개 브랜드에서 뭐 안 좋은 그런 보도가 나거나 한다면 그 관련된 아이템은 쭉 다 타격을 입죠. 이럴 때 그 메뉴가 판매가 안 된다면 그대로 식자재가 버려지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이미 다른 메뉴에서도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요. 손실되는 것이 매우 적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 메뉴 구성은 식사 시간에 판매되는 메뉴, 그리고 간식으로서 곁들일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야식으로 팔 수 있는 메뉴, 이렇게 한 명이 주문했을 때 그날 시킬 수 있는 혹은 동시에 시킬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메뉴들이 식자재 사용이 거의 교집합이 크게끔 세팅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메뉴 만드는 것들이 같은 집기, 같은 기물, 같은 동선으로, 그리고 같은 조리 방법으로 조리될 수 있도록 한다면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피로도가 적고 말 그대로 일석삼조, 일석사조라는 말이 맞게끔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샵인샵은 일석삼조, 일석사조 이런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칼 하나를 들고 물을 3개 썰 수 있으면 좋지만 칼을 5개 들고 물을 5개 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양손으로 칼 하나를 들고 휘둘렀을 때 무가 4개씩 썰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전략적이고 그리고 본사에서도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샵인샵이라던가 이런 업종 변경 많이 고민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는 뭐 매출이 얼마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내 동선에서 내가 이것저것 넣었을 때 혹여나 이익이 안 됐을 때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메뉴를 아예 접더라도 리스크가 없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샵인샵이라던 업종 변경이든 아니면 뭐 가맹 상담이든 창업문이든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체크를 하셔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메뉴 구성과 메뉴 짜임새, 그리고 샵인샵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많이 어려운 요즘에 힘내시고요. 많이 뭐 힘내라고 해봤자 힘이 나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이것을 계기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노하우를 얻어 가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시리라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들, 사장님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장배남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